그날 오후 정확히 2시 14분에 저는 사무실에서 느긋하게 아이스 커피를 훌짝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내리쬐는 햇볕은 살을 태울 것처럼 뜨거웠고 회사 앞 길은 기온이 너무 올라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오늘도 평화롭게 지나가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그때 삐삐삐 경보음 발생 ESS 설비 화재라는 다급한 안내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놀라 일어선 저는 모니터를 확인하며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ESS 설비 내부 온도가 섭씨 150도를 향해 치솟고 있었고 불꽃 감지 센서가 연이어 빨간 불을 뿜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ESS 설비의 화재 안전 시스템은 철저하지 않았나? 몇 분 후 전력 공급이 끊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목격한 건 시뻘건 화마가 ESS 동 전체를 집어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커다란 검은 연기가 사막 한가운데서 솟구쳐 올라가며 하늘을 뒤덮었고 놀란 마을 주민들은 사막 공기마저 탁해졌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며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뜨겁게 치솟는 불길과 염화수소 냄새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기이한 퍽퍽 소리, 잔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도대체 ESS가 왜 저렇게 폭발적으로 불이 붙었느냐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숨이 차올라서 이거 큰일이 났구나 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회사 내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고 결국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도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 화재 사고가 단순 과열이 아닌 배터리 내부 결함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릭 메카시라고 합니다. 저는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에코 플래닛 솔루션이라는 전력에너지 기업에서 구매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ESS 기반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곳이죠. 그동안 중국산 배터리를 써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가격이 쌌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내세우는 낮은 단가는 세계 어디에서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납품이 빨랐습니다. 글로벌 생산 라인 규모가 워낙 커서 필요하다고 하면 곧바로 엄청난 물량을 공급합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의 표준이었죠. 전기차, ESS 분야를 통틀어도 9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은 기초 소재부터 셀, 팩까지 거의 모든 단계를 장악해 왔습니다. 저 역시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세계 배터리 시장을 쥐고 있는데 굳이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 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ESS 화재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회사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실무 파트너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왕준회입니다. 저는 그를 첫 대면했을 때부터 뭔가 꺼림칙했습니다. 왕은 자신감이 과하게 넘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배터리 황제라 부르며 주변에선 그가 거만하기로 악명 높다고 하더군요. 한국이나 일본은 이미 중국에게 기술이 밀렸다라는 말을 대놓고 합니다. ESS 화재 직후 회사를 찾아온 왕은 제게 의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스터 에릭,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중국산 배터리는 전 세계 시장을 독식하고 있고 품질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정설이오. 사고라면 귀사 쪽 관리 미숙이겠지요. 그 순간 화로 치밀어 오르는 제 감정을 누르느라 아주 애먹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중하게 그러나 이번 화재는 셀 내부 결함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지만 왕은 코웃음을 치며 대체 누가 그러오? 귀사 내부에서 분석한 자료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저를 분노케 한 건 왕이 뒤이어 건넨 말이었습니다. 혹시 타 업체와 거래할 생각은 마시오. 특히 한국 LG 같은 곳은 시간 끌고 돈만 더 뜯을 겁니다. 그들은 중국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한참 멀었소. 이건 대놓고 한국 기업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동시에 중국 외에 대안은 없다는 선언이기도 했죠. 저는 속으론 분명 한국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업무적으로 즉시 중국과 결별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중국 측과 장기 계약에 묶여 있었고 한 번에 그 손을 뿌리치면 보복이 뒤따를 수 있으니까요. ESS 화재가 터지면서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부 DOE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안전성 조사가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수 점검이 이뤄졌죠. 그 결과 ESS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 제품의 일부 설계나 품질 기준이 미국 안전 규제와 미묘하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간 정치 경제 갈등이 커지면서 중국산 의존을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죠. 제가 속한 회사도 결국 기존 중국 배터리만 고집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 대안이 있느냐였죠. 솔직히 한국, 일본, 유럽은 기술력 면에서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가격이나 생산 속도에서 중국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저도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제 메일함에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ESS 전용 솔루션 제안서라는 제목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무심코 넘기려 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글쎄, 가격 비싸고 생산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하는 고정관념이 컸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니 뜻밖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 LG 측은 미시간, 애리조나 등 미국 공장을 적극 확장하여 미국 내에서 ESS 배터리를 직접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안전 설계,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불거진 ESS 화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발열 차단 구조와 AI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더군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혜택,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여야 하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므로 구매사 입장에서 큰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롱셀렁셀 기술, ESS 특성에 맞춰 기존 전기차 배터리와 달리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극대화한 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 솔직히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이론만 늘어놓은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생산 일정과 품질 관리 체계가 명시되어 있어 신뢰가 가더군요. 한국도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나 라는 놀라움도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 유럽 시장에서 3조 원 이상 규모의 ESS 계약을 따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루머인가 싶었는데 곧 공식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언론이라는 대형 ESS 운영 기업, 그리고 유럽 여러 업체들이 중국 대신 LG 배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쉽게 뚫릴 리가 없는데 라는 의구심과 동시에 어쩌면 진짜로 한국 배터리가 업계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식이 미국 언론에도 대서특필되면서 중국 독점이 깨지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 왕이 다시 저희 회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무언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는 좋은 조건을 줄 테니 계약 연장합시다라고 제안하면서 한국 배터리에 대한 악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LG가 3조 원 계약. 어차피 그들은 생산 라인을 제때 못 돌려서 납품이 늦어질 겁니다. 잠깐 관심 끌기 위한 언론 플레이일 뿐이요. 하지만 일본, 유럽 기업들이 실제 계약을 체결했다는데요. 그게 전부 가짜라고 보시나요? 왕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야 한시적 이벤트 같은 겁니다. 세계 시장은 어차피 중국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소. 기술력, 규모, 가격 모두 우리가 압도적이요. 한국은 지금이라도 중국 기술을 배워야 하는 입장이지. 스스로 공급망을 구축하기엔 역부족이요. 그의 발언은 정말이지 거만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점점 왕에 대한 반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뭔가 불안한 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었죠. 저는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정식 미팅을 갖자고 연락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무작정 끊기는 부담스러웠지만 이번 화재 사건 이후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컸기 때문이죠. 화면에 나타난 LG 측 담당자는 상당히 냉철하고 분석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얻은 노하우를 ESS에 특화시키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미국 미시간과 애리조나의 ESS 전용 라인을 구축하여 납품 속도와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강조하는 건 안전성입니다. 몇 차례 있었던 ESS 화재 사건을 철저히 분석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자료 화면을 공유해가며
구체적인 설계 방식과 화재 예측 알고리즘, 해외 실증 프로젝트 결과 등을 제시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치밀할 줄은 몰랐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롱셀이라는 개념이 흥미로웠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주행거리를 중시하다 보니 에너지 밀도가 우선이지만 ESS는 화재 방지, 고용량이 더 중요합니다. LG 쪽은 이를 위해 셀 내부를 열 발산에 최적화하면서 ESS한 모듈의 전력을 많이 저장할 수 있고 과충전 위험을 미리 감지해 스스로 쿨다운하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중국만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건 이미 LG가 유럽, 일본 등의 대규모 납품 계획을 가시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LG와의 협상이 구체화될수록 왕은 점점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사무실 앞으로 불쑥 찾아와서는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에릭, 듣자 하니 당신 회사가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다더군. 사실이오? 그 기세에 약간 눌린 저는 진정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저희 역시 화재로 큰 손해를 받기에 더 안전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책상을 쾅 치며 노골적인 협박성 멘트를 던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납품 가격을 올리고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소? 미국 ESS 시장이 지금 중국산 없이 돌아가겠소?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감행하면 단기적으로 저희 회사도 큰 타격을 입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느낀 건 중국에 계속 의존하다간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미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산만이 유일한 해답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왕은 노기등등한 표정으로 결국 후회하게 될 거요.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이전의 거만한 왕과는 달리 어딘가 초조와 불안이 뒤섞여 보였습니다. 며칠 뒤 세계 에너지 업계의 초대형 뉴스가 뜨겁게 떠올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일본, 유럽 이어 미국 등 다국적 업체와 최대 10조 원 규모 ESS 수주 임박, 일본의 언론을 비롯해 유럽 여러 국가의 전력 기업들, 그리고 북미 지역 중소형 발전 회사들까지 줄줄이 LG와 계약을 타진 중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실상 독점해오던 ESS 시장에 균열이 생겼다며 일제히 주목했죠. 저희 회사 내부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원들은 저를 불러서 에릭, 너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LG 솔루션, 이거 진지하게 진행해보자고. 중국 리스크를 줄이는 게 시급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뿌듯함에 미소가 번지더군요. 저는 마침내 LG 에너지 솔루션 측과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팅 장소는 애리조나 시내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 그곳에서 LG 담당 임원과 저희 회사 대표, 그리고 저를 비롯한 핵심 스태프들이 모였습니다. 서류를 앞에 두고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이제 정말 중국 의존에서 벗어난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한국 기술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구나라는 설렘이 솟아올랐습니다. 서명 후 양측 임원이 악수를 나누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함께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말했고 LG 임원 또한 미국 내 현지 생산을 통해 ESS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언론 보도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간 우리는 중국산만이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인해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열정적인 제안으로 인해 이제 새로운 길을 가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하며 더 현지화된 배터리 생태계입니다. 저희가 LG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업계는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풍문이 돌았습니다. 왕이 사무실에서 분노하다가 문서를 내던졌다. 중국 본사에서 왕에게 책임을 물어 문책할 수도 있다. 왕이 한국이나 미국을 거칠게 비방하며 LG 배터리를 깎아내리려고 애쓰고 있다. 어떤 이들은 공항에서 우연히 왕을 보았다고 했는데 평소와 달리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다녔다더군요. 아마도 본국에서 왜 내가 담당한 미국 회사 계약을 뺏겼느냐는 꾸지람을 들었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워낙 독선적이고 거만했던 인물이다 보니 이번 일로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셈입니다. 게다가 중국 내부 SNS나 언론에서도
어째서 우리 배터리가 밀리기 시작하나 라는 논쟁이 벌어졌다는 후문입니다. 중국이 세계 배터리를 석권했다는 건 과거의 영광인가? LG 같은 한국 기업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큰 지분을 가져가면 우리의 미래는? 이처럼 중국 내에서도 자기 반성론이 나오기 시작했으니 왕으로선 더욱 입장이 난처해졌겠지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필연적으로 겪는 출력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태양광은 해가 떠야만,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만 발전이 가능하니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과 실제 발전 가능한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때 ESS는 잉여여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시점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공급함으로써 전력망 안정에 기여하죠. 특히나 AI 기술까지 접목되면서 소비 패턴을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충방전을 제어하는 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 ESS 규모는 앞으로 가정용부터 산업용, 국가 전력망까지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안전성과 현지 맞춤형 생산을 무기로 더욱 빠르게 세계 시장에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중국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한국 기업의 전략이 특히 더 매력적이겠지요. 이쯤에서 제가 솔직히 느끼는 감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한국이 전자제품 잘 만드는 나라라는 정도만 알았고 배터리 시장에서도 중국에 비해선 아직 덜 강하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을 진행하며 저는 한국 기업의 민첩함, 끈기, 기술력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화재 안전 대책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실제 솔루션으로 내놓는 그 실천력, 미국 공장을 세우고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화해 납품 속도를 끌어올리는 추진력,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ESS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며 예전엔 LG가 중국 CATL만큼 할 수 있을까 나던 의심이 이젠 LG라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한국에 대한 호감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걸 뭐라 표현해야 할지, 제가 만약 한국인이라면 국뽕에 취한다는 표현이 딱일까요?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난 1년은 ESS 화재 사고부터 중국 기업과의 갈등,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만남으로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변화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막강한 생산 능력과 저가 공세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만이 대안이라고 여겨지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또 다른 강자가 안전성, 현지화 전략,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파고들고 있으니까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데 이어 ESS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 같은 인물은 더 이상 중국이 최고다라고 큰 소리치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중국도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미래 에너지원을 둘러싼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이 점점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어쩌다 운 좋게 각광받는 게 아니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니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SS,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재료 분야는 달라도 한국은 자신만의 노하우와 품질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중국 독점이 깨지는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사용하는 전기나 차량, 혹은 집안에 설치된 ESS가 한국산 배터리를 품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이상, 미국 애리조나에서 에코플래닛 솔루션의 구매 담당자 에릭 메카시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에릭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